궁금했던 세계의 반응, 글로벌 리플, 글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불의의 사고를 당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살다 보면 뉴스에서 정말 황당한 사고나 어이없는 실수에서 이어진 크고 작은 사고를 종종 보게 됩니다. 때로는 전혀 의도치 못하고 예상치 못한 사고도 있지만 만약 누구나 예상 가능하고 심지어 전문가가 사소한 부분을 놓쳐서 생명에 지장이 있을 만한 사고로 이어졌다면 어떨까요? 그 중에서 오늘은 안타까운 일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일본의 한 전시회장에 놀이터가 지어졌습니다. 도쿄 디자인 위크 전시회장에 정글짐이 지어졌는데요. 정글짐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렸을 적의 놀이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철봉들을 이어서 만든 놀이기구이죠. 이 정글짐의 특징은 목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거기에 종이 재질의 장식들을 추가해서 외관상 보기에 풍성해 보이는 느낌을 더했죠. 마지막으로 백열등을 설치해 따뜻한 느낌까지 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이 백열등이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백열등은 전구가 켜지면 맨손으로는 만지기 어려울 정도로 표면이 뜨거워집니다. 필라멘트의 저항을 통해서 빛을 발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열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백열등을 켜게 되면 약 3000도에 가까운 고온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주방에서 사용하는 가스불이 1300에서 1500도 정도라고 하네요. 원래는 한 개의 백열등만 설치해 안전까지 고려한 놀이기구를 설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놀이기구를 제작하게 된 학생들이 임의로 백열등을 여러 개 설치해서 더 밝게 표현하고자 한 것이죠. 정글짐 주변에는 바닥에 깔려있는 톱밥과 나무 조각 등이 많이 있었는데요. 백열등에서 뿜겨져 나오는 열기 때문에 목재에 불이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안에서 놀이기구를 이용 중이던 다른 아이들은 모두 빠져나왔지만 5세의 어린아이가 결국 빠져나오지 못하고 전신에 화상을 입어 사망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현장에 있던 아버지가 구하려다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눈앞에서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이 얼마나 클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네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해당 백열등을 설치한 학생들은 일본 공업대학교 학생이라는 것인데요. 누구나 상식적으로 백열등의 발열이 심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고 심지어 애초에 안전을 고려해서 백열등 한 개만 설치하는 것이었지만 과한 욕심으로 인해 이런 참사가 발생한 것이죠. 어떤 특정한 나라를 떠나서 이런 안타까운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일본 커뮤니티에 관련 글이 올라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이가 놀던 놀이터에 날카로운 부분이 있었는지 팔이 베어서 응급실로 바로 달려갔던 적이 있어. 요즘에는 이용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다고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관리해서는 안 된다. 예전에 허술한 관리 때문에 놀이터에 있는 정글짐에서 화재가 나 어린아이가 목숨을 잃었다는 뉴스가 떠오르는데 대충 겉으로 보이기에만 그럴듯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이용할 때 안전한지 고려하는 게 가장 중요해. 만약 자기 자식에게 이용하도록 했더라도 그런 식으로 만들었을까? 한국의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작은 놀이터를 보면 정말 깔끔하게 만들었다. 특히 안전 측면에서 봤을 때 바닥재도 깔아놓고 모서리가 튀어나온 곳 없이 둥글둥글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있어. 배울 점은 배워서 더 발전하는 게 중요하다. 이처럼 일본의 놀이터에서 다친 아이를 보며 깜짝 놀란 일본인의 글이었는데요. 해당 글에 달린 외국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딱 봐도 불타버릴 것만 같은 정글짐을 누가 설치하도록 허가한 거야? 일본은 아무것도 안 하고 세금만 가져가는 공무원들 때문에 망해버릴 거야. 이제는 한국이랑 비교해도 한참 부족하구나. 나무와 종이로 아이들 놀이기구를 만들었다. 처음 보면 야만인들이 땔감으로 사용하려고 쌓아둔 것 같다. 사진 보고 캠핑에서 불 피우는 모습인 줄 알았어. 부모에게 5살 아이의 목숨값은 일본을 통째로 팔아도 부족하지. 일본은 백열등을 아무 곳에서나 사용한다. 이런 식의 화재는 1년에 몇백 건도 넘을 거야. 하루 종일 켜있는 백열등은 화염이랑 다를 것이 없지. 놀이터를 만든 시공사를 구속해야 돼. 10살 딸이 한국의 아이돌에 미쳐있어. 하루 종일 방에서 유튜브만 보고 친구들이랑 한국 이야기만 한다. 코로나 끝나면 한국으로 여행 갈 수밖에 없겠어. 부모들에게 더 이상의 선택권은 없다. 그나저나 한국은 집 앞에 저런 놀이터가 있는 거야? 일본의 놀이동산이나 워터파크보다 스케일도 크고 아이들 취향이다. 이제는 이런 인프라들도 한국보다 못하다니 인정하기 싫어. 한국 아이돌이 일본에서 벌어가는 엔화만 모아도
전국의 모든 아파트 놀이터를 리모델링하고 남겠지. 결국에는 일본의 어린 아이들에게서 돈을 뜯어가는 거야. 멍하니 눈뜨고 당해서는 안 된다. 놀이터에서 5살 아이가 불에 타 죽었어.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인지 묻고 싶다. 도대체 정글지만에 백열등을 넣어둔 미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한국을 무시하고 비교할 때가 아니다.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이 아예 없어. 부동산 버블이 터지고 나서 누구도 개발하려고 하지 않는다. 청년들도 집을 사지 않고 노인들도 버티기 힘들다. 한국은 항상 일본을 따라왔으니까 곧 어두운 미래를 맞이하게 될 거야. 놀이터가 아니고 거의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셜 스튜디오처럼 꾸며놨잖아. 우리 아들이 가면 하루 종일 집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겠지. 일본이 아니고 한국이라서 다행이야. 일본에는 아직도 나무로 지어진 놀이터랑 집들이 많은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 관리 책임자는 없고 집주인은 쓰다가 팔고 나가면 끝이니까. 점점 어두운 도시가 되고 있잖아. 당시에 아무리 이쁘고 좋게 지어놔도 20년만 지나면 낡고 촌스럽지. 한국에서는 어찌하는지 모르지만 정부는 개발을 포기했고 개인들이 알아서 해야 돼. 일본 정부의 빚은 전 세계 1등이거든. 저런 놀이터는 이용료가 있겠지. 물이나 시설 관리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불가능해. 한국이 그 정도로 여유 있는 부자 나라는 아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랑 본질적으로 달라. 정부가 과열되지 않아도 언제든지 화재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정글짐이야. 5살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해봐라. 이것은 우리 일본 어른들의 잘못임이 분명하다. 방치하고 일이 터지기 전까지 조용하게 묻어두는 것이 일본의 가장 큰 문제야. 속으로는 썩어가는데 밖으로는 멀쩡한 척하는 것이 통할 리가 없잖아. 요즘에는 방사능에 오염된 생선 사진이 한국 중학생 스마트폰까지 가는데 3일이면 충분하다. 아이들이 없는데 놀이터를 지을 생각이 없지. 초등학교 입학생들이 없어서 시골에는 문을 닫는 학교들이 많아. 그곳들의 놀이터는 폐허 수준으로 낙후되어 있거든. 화재가 나는 것이 이상한 일도 아니지. 요즘 보면 한국은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 손흥민이나 BTS만 봐도 지금의 일본을 확실히 앞질렀다. 하지만 앞으로 10년 뒤에는 한국도 망할 수 있어. 미래는 결코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니까. 집 앞에 저렇게 화려한 놀이터는 낭비야. 한국이 돈을 좀 번다고 사치스럽게 소비하는 것은 망국의 지름길로 접어들었다는 뜻이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와 친구들의 사랑이지 화려한 놀이터가 아니란 말이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